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넌지시 뭔가를 알려주는 것 같은 제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처참합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8천만 원 이하로 사실 내려갔고요. 공포 탐욕 지수가요. 이전에 한 몇 개월 만에 작년 이후 처음으로 Fear 30까지 갔었는데 1포인트 더 내려간 29를 기록했습니다. 마운트 곡스 뉴스만 켜면 계속 나오는 마운트 곡스. 이젠 정말 지겹디 지겨운데요. 어찌 됐건 어느 주소로 비트코인을 옮겼다 카더라 계속 나오고요. 47,000개를 익명의 주소로 이체했다. 이게 진짠지 가짠지 일단 옮긴 거는 팩트죠. 마운트 곡수가 비트뱅크로 1,544개 비트코인을 이체했다. 자, 이런 것은요. 사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했기 때문에 팩트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는 건 비트뱅크라고 하는 일본의 코인 거래소는 마운트 곡스 채권자 상환을 지원하는 거래소 중 하나다. 그러니까 코인 떨어질 것이다라고 은연중에 계속 압력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 이거 이제 갤럭시 리서치의 총괄인 알렉스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마운트 곡수 주소 외부 이체, 비트코인 이체한 거 상환의 시작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의외의 발언을 합니다. 물량을 수령한 주소의 형식이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구버전을 썼다 이겁니다. 구버전이 아니라 지금 최근 했기 때문에 신버전의 주소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이전 거 썼네. 이거 그러면 상환 시작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운트 곡스 채권자 중에서도 매도자, 그러니까 파는 사람보다 보유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다. 자, 독일 정부도 시장에 비트코인을 덤핑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가 맞습니다.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판 거 맞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 오버행, 잠재적 매도 물량을 극복할 것이고 악재는 결국 해소될 것이다. 참 지난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마운트 옥스퍼드 좋습니다. 근데 왜 항상 이렇게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조정을 크게 받을 때마다 반복될까요? 그건 좀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큰 하락장에서 나오는 사실은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운트 곡수였고요. 과거에는 테더 퍼드, 바이낸스 퍼드, SEC의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땡땡 코인은 증권이다. 어디를 잡아놓고 기소했다더라 퍼드. 중국에서 인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금지했다 카더라 퍼드.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조정장에 나온다는 거 신기합니다. 어찌 됐건 최근에 비트코인 롱 포지션들이 줄지어서 계속 청산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가격이 오른다에 베팅을 했다가 청산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훅훅 밑으로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터 시프까지 또 가세를 하죠. 지금 5만 이제 초반대 한 5만 한 4천 달러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때는 이때다.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매수한 사람 중 7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다 아니면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된다. 내 생각에는 지금 다 죽쓰고 있을 걸. 진짜 퍼드는 3만 8천 달러 비트코인 가면 진짜 매도가 시작될 것이다. 피터 시프 10년째 보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지난 10년 이상 사실 하고 있습니다. 블록타워 캐피털의 설립자는 미국의 SEC가 일부 암호화폐 VC 대상으로 해서 이제 투자하는 회사죠.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제는 하다가 벤처 캐피탈까지 기소를 한다라고 지금 보인답니다. 어찌 됐건 이즈음 되면요. 거의 퍼드의 홍수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누군가 지금 의도적으로 퍼드를 일시에 노출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만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시에 단기에 쏟아지고 있는 건 팩트가 맞죠. CNBC에서는 비트코인 하락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 때문이다.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뒤로 미루기 때문이란다. 라고 지금 카더라 하고 뭐 본인 얘기를 말하는 거 뭐 좋습니다. 뭐 독일에서 팔았다, 마운트곡스에서 팔았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패 찌라시 돌았지 않습니까? SEC가 누구를 기소하고요. 뭐 이더리움 퍼드, 솔라나 퍼드, 뭐 이제 정말 이거 가지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 아발란체 퍼드 멀쩡한 코인들 그냥 딱 지목하는 순간 뭐 마녀사냥 되는 거죠. 롱이 청산이 됐다. 뭐 반감기가 지나서 해굴자들이 다 도산 직전이다. 뭐 정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냥 뭐 하나 붙이면 됩니다. 왜요?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뭘 붙여도 그럴듯합니다. 반면에 블록스트림의 최고 경영자 아담 백이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요. 과거 강세장에서도 마이너스 30% 하락이 무려 6차례 있었다. 지금은 마이너스 26%인데 이 정도면 이제 지금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강세장에 있다. 사람들이 뭐 가격만 떨어지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강세장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지난 2016년, 17년 상승장이거든요. 그때도 38%, 38%, 33%, 뭐 29%, 6차례나 비트코인이 훅훅 떨어졌었죠. 지나놓고 보면 추억이지만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자, 이더리움 전문가는 이더리움의 약세가 지속될 근거가 부족하다, 없다. 그러면서 또 나름 객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그 이더리움 신탁 펀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ETF, 현물 ETF 전환이 되겠죠. 비트코인처럼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상품에서도 이더리움 자금 유출 나올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 신탁 상품의 할인율이 크지 않다. 현재는 프리미엄까지 붙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도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세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 펀더멘털은 여전히 튼튼한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미 증시는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겠죠.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스틴 선, 트론의 창업자입니다. 이 친구는요. 7월 2일, 3일, 4일 동안 3개 주소로 총 얼마를 샀다. 무려 한화 1,100억 원어치로 테더를 bitfinex, 여기 이제 테더와 자웅동체거든요. 거래소에 테더를 입금해서 코인을 신나게 샀겠죠. 미국계 세력에서 가격을 저는 떨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국계 저스틴이 때는 이때다. 이게 웬 행정이냐 하면서 1,100억 원어치 그냥 코인 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거둡니다. 독일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그 시장에 영향이 커. 그러니까 장외로 빼. 내가 그냥 다 사줄 수 있는데 이 뒤에 저스틴 선 뒤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중국계 큰 형님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예전부터 그랬죠. 크립토 퀀트 주기영 대표, 비트코인이 안 좋은 소식은 4만 7천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좋은 소식은 뭡니까? 아마 상승세는 지금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현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초나 내년 중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게 낫다. 하지만 선물 레버리지 투자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소음이 사실 뭐 난무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뭐 제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럼 뭘까요? 진짜 뒷돈에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폭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이더리움 예전에 리스테이킹, 그러니까 스테이킹 한 것을 다시 담보로 돈을 떠빌리는 게 리스테이킹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자금이 리스테이킹, 뭐 아이겐레이어 이런 프로젝트로 돈이 몰렸었죠. 지금도 몰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조차도 리스테이킹 플랫폼이 뜬다는데요. 그 신규 프로젝트에 뭉칫돈이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해밀턴이라고 하는 곳은 미국의 국채 상품을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아니라 비트코인 레이어 2 기반으로 뭘 팔겠다? 미국의 국가 부채인 국채를 팔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의 빚도 토큰화해서 판매한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효율적인 고속도로 레이어 1, 레이어 2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RWA, 이 RWA 좀 멋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Real World Asset이랍니다. 자산을 토큰화해서 멋지게 포장해서 지금 뭘 판다? 미국의 국채를 판다. 뭐 국채만 파는 건 아니죠. 스탠다드 차터드는 RWA 토큰화 시장이 2034년 지금은 1조 원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무려 30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뭐 수천 배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요. 2019년 이 자산 토큰화 RWA라는 개념이 BIS, IMF, 세계은행 여기 보고서를 발간한 거에 이미 들어가 있던데요. 여기에 XRP도 있고요. 스텔라 루멘도 있고 이런 그 RWA가 그들에게는 낯선 개념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뭐 작년, 재작년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공론화했을 뿐이죠. RWA가요.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보면요. 첫 번째 뭐 온도 파이낸스 같은 RWA 프로젝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미 국채만 팔겠습니까? 부동산, 뭐 주식, 채권, 뭐 IP라고 하는 뭐 지적 재산권, NFT, 뭐 미술품 이거 다 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프로젝트들 생기겠죠. 두 번째, 주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겁니다. USDC나 테더를 결제 수단으로 전 세계 가장 효율적으로 쓸 겁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를 토큰화했으면 단일 고속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레이어 1, 레이어 2, 그리고 레이어 제로입니다. 레이어 제로는요. 고속도로끼리 연결해주는 I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체인지입니다. 그게 이제 폴카닷, 뭐 체인링크, 코스모스 같은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죠. RWA에 사용되는 크립토와 블록체인은 특정된 미래 아닐까요? 근데 기분은 나쁘죠. 지금 가격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진 겁니까?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프체인 예전에는요. 외환 거래, 상품 거래, 부동산 거래, 뭐 주식 거래 각각의 거래소 중개소로 가서 우리가 샀죠. 중간에서 중개인들은 마진 수수료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어디 위에 올린다? 온체인에 올린다. 블록체인 위에 올릴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수수료 누가 가져간다? 블랙락,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요. 여기 이제 파는 그 상품 중에 뭐까지도 토큰화한다? 개인들의 신용이라 쓰고 가로 열고 닫고 빚입니다. 빚도 토큰화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탐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현금으로 투자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의 탐욕이 그걸 가만둡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옆집 개똥이 엄마, 소똥이 아빠는 부동산 투자했더니 갑자기 단숨에 10억을 벌고 20억을 벌고 그러면 나도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상승 시에는 큰 수익을 가져가겠죠.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갭 투자하겠죠. 상승 시에는 큰 수익이지만 하락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파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뭡니까? 탐욕이죠. 리스테이크 지금 이 현상이 어디에서 발생할 것이다? 코인판에서 똑같이 재현될 것이다. 그 이제 활용되는 수단이 뭐다? 리스테이킹. RWA가 여기에 그들의 도구. 사실 우리에게 되게 편리함과 효용을 줍니다. 근데 우리의 탐욕은 B2와 영끌로 파산을 했다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다 토해내겠죠. 부동산 경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시장에 아주 헐값에 지금처럼 나옵니다. 그럼 누가 주울까요? 그들이 주워 담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불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비윤리적인 건 맞지만 매번 그들은 우리의 탐욕을 활용할 뿐이죠. 전 미국 오바마 정권 시절에 법무장관이요. 규제 당국이 조직적으로 암호화폐 업계 은행 이용을 차단시켰다 이런 말을 법정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국이 포인트는 뭡니까? 의도적으로 암호화폐를 디뱅킹했다. 그러니까 은행 계좌 다 해지시켰다라고 보고 있죠. 암호화폐 업계가 은행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디뱅킹을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게 뭐 음모론이야? 아니야? 그게 중요할까요? 이게 팩트냐? 거짓이냐가 더 중요할까요? 이거 팩트 아닙니까? 지금껏 SEC가 민주당이 코인을 죽여왔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왜 도대체 이런 모든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최근에 가격이 많이 특히 알트코인은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 왜 나왔을까요? 윈터뮤트 이게 이제 VC거든요. 암호화폐 메이킹 업체라고 하는데 여기 대표가 암호화폐 시장 미국 대선에 맞춰서 8월쯤 회복이 될 것이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JP 모건은요. 코인 시장 7월은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 근데 8월에는 반등할 것이다. 또 한 명의 애널리스트 SC 여기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죠. 비트코인 8월이면 이게 불과 하루 이틀 전입니다. 7월 3일자잖아요. 8월 달에 신고가 경신할 거고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또 이제 우리가 JP 모건 하면 아 쟤네들 나쁜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나쁜 친구들도 8월이 되면 왜 오른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큰 조정 어떻게 보면 이게 태풍일 수도 있고 저는 장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저는 제가 계속 이런 상상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세력이라면, 내가 블랙락이라면 지금 상황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마이너스 70%그 계좌에 너무 얽매이시면 객관적인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비트코인에 이어서 지금은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직전 아닙니까? RWA요. 이제 막 시작했죠. 아직 제대로 된 플레이가 시작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빗21이라고 했던 칭코인 법안 이거 통과되면요. 코인의 70%가 뭐다? 상품이다. 그냥 ETF 다 쏟아져 나오고요. 리플법 통과되면 소송 의미가 없고요. SEC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CFTC한테 다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통과됐습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이게 근데 통과가 된 다음에는 이게 이제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겠죠. 지금 소위 말하는 제도권 진입 직전 아닙니까? 뭐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 뭐 미카 법안, 우리나라 뭐 투자자 보호법 어쩌고 하는 것들 직전이에요. 이제 세금도 뭐 내년에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네크가 솔라나 현물 ETF 신청을 했습니다. 블랙락이 신청했습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블랙락이 현물 ETF 솔라나를 신청했다. XRP를 신청했다. 만약에 이런 기사를 투척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바로 그냥 반등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게 다 현실화가 아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눈에 다 떡하니 보인다. 호재들이 지금 퍼드가 지금 홍수를 이루는 것처럼 호재가 막 홍수를 이룬다. 그때 가격 어떻게 될까요? 대중들이 그때도 저주하고 '아 난 떠났으니까 절대 안 들어갈 거야.'라고 할까요? 구름대처럼 몰릴 게 저는 뻔하게 보입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했는지 아십니까? 11년 동안 제가 누구보다 그들에게 많이 속았지 않을까요? 많이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습관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세력이라면 빗21 법안 통과하기 전에 이더리움 ETF 승인 전에 저 같으면요. 제가 그 비유를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그 정말 뭐 어마어마한 그 피바람 불었던 거 아닙니까? 2022년 11월 달 FTX 2번 연타석으로 날려버리니까 대부분 저주하면서 이 세상, 이 크립토를 떠났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같으면 한번 이것도 한번 만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절대 다수의 대중은 뭐라고 할까요? "그거 봐. 내가 코인 사기라고 했잖아. 불법이라고 다단계라고 했잖아. 내 투자한 내가 미쳤지."
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이럴 것 같습니다. 뼛속까지 저주를 하겠죠. 패닉을 할 거고요. 시장을 다 떠나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력이라면. 외신에서는요. 비트코인이 56,00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채굴기 비트코인 채굴기 중 단 6종의 기기만이 수익성을 유지한다. 나머지는 손해를 보면서 채굴한다. 이게 제 주로 엔트마이너 비트메인 지금 그 제품이 많이 있거든요. 가격을 의도적으로 떨궜냐 아니냐는 뭐 사실 의혹이죠. 이걸 뭐 증명하기는 어렵겠죠. 결과는요. 항상 근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될까? 저는 이게 굉장히 유효한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버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채굴 기업 상위 두 곳이요. 전체 시장 점유율 60%를 가져갑니다. 쉽게 말하면 1위는요. 파운드리 USA고요. 파운드리 USA 채굴 회사의 주인은 파운드리 디지털. 여기에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디지털 커런시 그룹입니다. 2위는 누군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엔트풀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채굴 풀인데요. 바로 비트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가장 큰 세력과 중국의 가장 큰 세력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 1위와 2위를 각각 나눠 먹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습니까? 테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의 70%입니다. 이건 압도적 아닙니까? 서클사의 USDC가 점유율이 불과 23%에 불과합니다. 근데요, 이 1위와 2위를 합쳤더니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83%가 넘어가네요. 이거 시장을 그들끼리 다 헤쳐먹는 거 아닙니까? 파운드리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요. 이 지금 대표입니다. 마이크 코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좀 자회사입니다. 해굴 회사고요. ECG 그룹이 죽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끝났다. 제가 보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닷컴 버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관련 없는 회사도 닷컴만 붙이고 회사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투더문이었죠. 주가가 지금 알트코인처럼 아예 날아갔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각 분야에서 뭐 1위나 2위까지 살아남죠. 시장을 독식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사라졌죠. 비트코인과 지금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대장 아닙니까? 초우량 알트코인을 장악하려면 2017년도에 큰 광풍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기라고 다단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2021년 또 왔었지 않습니까? 버블은 이제 끝났죠. 이제부터는 진짜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상 시장 장악이 끝났어요. 그러면 가격을 지금 이제 남아있는 중소형 플레이들 뭐 채굴사도 있고요. 뭐 투자하는 회사 일반 개미들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 어떻게 뺏어야 됩니까? 가격을 엄청나게 덤핑시키면 결국은 다 죽는 거를 이 친구들이 모르겠습니까? 가격을 덤핑하고 오래 버티면 결국 한 명씩 나가 떨어집니다.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일반인과 중소기업들 처음에는 버티죠. 부동산 빚으로 사서 처음에는 버팁니다. 1년, 2년. 근데 고금리가 계속되면 계속 버틸 수 있습니까? 다 떨어지고 이제 시체가 쌓여갈 때 누가 와서 지울까요? 1위, 2위 업체들이 시장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장을 저는 펌핑시킬 거라고 봅니다. 시장 장악이 다 됐으면. 그걸 이거 어떻게 하냐? 저한테 여쭤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저는 뭐 그 수백 년 이상의 주식과 상품, 금, 은, 채권 시장에서의 시장 조작 행위, 통제 행위가요. 뭐 JP 모건의 트레이더들 깜빵 여러 명 갔습니다. 보면요. 조작의 역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히 시타델이요. 한번 그 위키피디아 가서 찾아보십시오. 불법 행위로 벌금 냈다, 뭐 했다만 2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정확히 뭐 언제 어떤 식으로 코인 시장이
뭐 반전이 될지 뭐 오를지 그건 잘 모르죠. 근데 과거와 현재를 한번 보면요. 미래를 저는 예측할 뿐입니다. 제가 무조건 맞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게 재밌는 기사입니다. 영문 기사인데요. 그냥 한글로 바꿨습니다. 비트와이즈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정된 S1 이게 서류 2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마지막 서류를 생각보다 7월 8일이 데드라인이었는데 7월 3일에 그냥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ETF 조금 더 빨리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에릭 발추너스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합니다. SEC가 왜 이런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벼운 코멘트. 그러니까 서류를 한번 이제 쉽게 말하면 빠꾸를 시킨 겁니다. 너 다시 내 했는데 그때 이제 빨간 펜. 또 이거 이게 보완해서 다시 낸데 그 코멘트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내용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지금 시간을 허비하냐? 왜 딜레이를 시키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 없었으면 지금 이미 ETF 이더리움 팔리고 있었을 텐데 문제가 있는 발행자 그러니까 이더리움 신청사 중에 하나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전체 프로세스를 지금 늦추고 있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게으른 휴가 간 사람 한두 명 때문에 이거 지금 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좀 이제 쪼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받았던 인상은 이겁니다. SEC에서 의도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1주에서 2주 정도 미룬 게 아닌가. 이더리움 ETF 서류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뭐 코멘트 별것도 없으면서 다시 내라고 한 거죠. 뭐 그럴 권한이 SEC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뭡니까? 알트코인 대장입니다. 얘가 승인이 돼서 판매된다. 말씀드렸죠. 뭐 솔라나다, 뭐 아발란체다, 니어다. 그 비슷한 POS 계열의 우량 알트코인에게 사실 프리패스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더리움 ETF 근데 승인을 뒤로 늦춰놓고 고의적으로 알트 시장, 퍼드를 유발해서 이거 박살낸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게 맞다면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다음에 아마 저는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또 단기간에 기존의 ETF 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마디로 대박이 났었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ETF만큼 이게 이제 실적이 나오기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돼서 판매가 되면 뭐 하실 겁니까? 마케팅 하셔야죠. 세일즈 해야죠. 그러면 시장 펌핑 시키지 않을까요? 제 추측입니다. 제 상상력입니다. 이게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요. 뭐 지켜보시면 알겠죠. 제가 이거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디스코 팡팡과 투자가요. 비슷한 점이 제가 볼 땐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계속 흔듭니다. 물론 디스코 팡팡은 우리가 재미로 타죠. 근데 투자는 재미로 하면 크게 다칩니다. 근데요. 똑같은 디스코 팡팡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지금 학생으로 추정되는 친구는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죠. "엄마 나 집에 갈래. 나 좀 내려줘."라고 하면서 꽉 붙들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남성분은 그냥 가운데 가만히 서 있습니다. "웬 호들갑이야. 이해가 안 되네. 좀 조용히 좀 하지."라는 표정 아닙니까? 사실 뭐 지금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많이 힘드실 줄로 알고요. 저 역시 이제는 현금이 없습니다. 뭐 이제는 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기분이 좋을 리 없죠. 떨어졌는데 뭐 저라고 기분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 나 망했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JP 모건, 뭐 스탠다드 차터드, 뭐 윈터뮤트라고 하는 투자하는 회사들이 왜 7월에는 좀 조정을 받을 거야. 근데 8월에는 또 오른답니다. 진짜 하락장이면 8월에 오른다고 했을까요? 어찌 됐건 오른다라는 표현을 했다. 얘네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플러스 그리고 제가 올해 가장 하시면 안 되는 두 가지 사항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패닉셀. 패닉셀하면 기회는 없다. 두 번째는 포모 바잉이죠. 하락장에서 파는 순간 이제 그 손실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상승장은 끝이고 알트는 죽었고 코인은 다 사기다라고 떠나시는 것까지 제가 뭐 잡고 싶을 그런 능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단 지금 마음은 힘드시지만 여기에서 '아 코인에 미래가 있다.'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있지만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패닉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봄이 갔잖아요. 이제 크립토 서머입니다. 크립토 서머에 뭐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까? 태풍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긋지긋한 장마가 온다. 뭐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장마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쪼끔 무더위가 온 듯 싶더니 다시 비가 쏟아지고요. 또 더워서 막 30도 가다가 다시 또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요. 우리가 수확을 거두려고 지금 이거 하지 않습니까? 하시는데요. 반드시 그러려면 이 여름에 태풍과 장마를 거쳐 가야만 합니다. 투자가 불로소득일까요? 제가 볼 때는 초고난이도의 근로소득이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그냥 뭐 기우제 드리는 걸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행착오 겪고 패닉셀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요. 저는 철저한 근로소득이고 노력에 의한 소득이 맞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